그러고 나서 그건 이제 그렇게 해서 박사 논문을 다 쓰고 제가 이제 2014년부터 서울대의 교수학습개발센터라는 곳에 이제 근무를 하게 됐는데 그게 저의 첫 직장이었는데 저는 이제 사범대에서만 12년을 가르쳤었거든요. 근데 본부 소속으로 있으면서 서울대학교 전체 학과 학생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이 어떻게 이제 공부를 하는지 혹은 교수님들은 어떻게 가르치는지 서울대학교 전체 학생들의 러닝을 지원하고 전체 교수님들을 티칭을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위치에 있었어요. 근데 제가 우연히 학생들을 여러 만나다 보니까 저는 학생들이 서울대에 입학을 했으면 공부에는 이미 도가 튼 애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스트레스를, 그러니까 방법론에 있어서는 스트레스를 안 받을 줄 알았거든요. 이미 잘하는 애들이니까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정말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공부를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막 이런 얘기를 여러 학생들이 하길래 전공과 상관없이 넘나들게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냥 더 열심히 하면 되잖아. 열심히 해. 열심히 하면 돼. 막 저는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학생들이 해도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고등학교 때까지는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여기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데 얘들은 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애들도 있지만 해서 된 애들도 있잖아요. 서울대. 그러니까 이제 해서 된 애들의 공부법을 잘 분석해서 해도 안 된다고 하는 애들의 이렇게 잘 알려주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같은 때 이렇게 그 동영상 같은 걸로 틀어주고 이러면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학생들을 조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한 조사의 결과를 보고 그걸 요약해 이제 정리해서 논문으로 쭉 쓰고 그 논문들을 이제 대중적인 언어로 바꿔서 책을 낸 게 서울대에서는 누가 A+를 받는가라는 책입니다. 여기에는 없는데요. 이 대한민국의 시험이라는 책 이전에 이거는 2019년에 나온 책, 이거는 2017년에 나온 책인데 서울대에서는 누가 A+를 받는가는 2014년에 나온 책입니다. 근데 그 책에서 이제 서울대학교 전체 각 학과들의 학생들 1000명 넘는 학생들을 다 조사하고 또 4.0 넘는 학생들을 다 조사하고 이제 그래서 거기에서의 문제점을 우연히 그러니까 문제점을 발견하려고 했던 연구가 전혀 아니고 그냥 공부 잘하는 애들의 공부법을 잘 추출해가지고 이제 나머지 전체 신입생 학생들에게 공유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순진한 마음으로 조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알고 봤더니 학생들은 내 생각을 하는 걸 포기하면 할수록 학점이 높고 내 생각 포기하고 교수님의 생각과 워딩과 관점과 그 논리와 논리의 흐름을 그대로 받아 적으면 적을수록 학점이 높다는 그런 사실을 처음 확인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라는 걸 포기를 해야 학점이 높다. 근데 아니 그 서울대 교수님 서울대 교수가 2,000명 강사가 2,000명 있어요. 근데 서울대 교수님들이 나랑 똑같이 쓰면 A+를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선생님들은 한 명도 없어요. 모든 교수님들이 무조건 독창적이고 유니크하고 아주 창의적인 비판적인 그런 리포트를 써갖고 오기를 바라고 그런 그 시험에 그런 답안을 쓰기를 바래요. 바란다고 말씀을 하세요. 수업 시간에. 근데 학점은 A+는 딴 데다 주고 있는 거예요. 그 현상에 대해서 많은 교수님들이 사실은 본인이 어떻게 학점을 주고 있는지 자각을 못하고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었어요. 어떤 한 교수님은 20년 넘게 서울대에서 강의를 했는데 본인의 채점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대요. 이 책을 읽기 전까지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채점을 하다가 내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거랑 비슷하게 썼네 그러면은 익숙하니까 동그라미 치고 공부 좀 했구나 이러면서 동그라미 치고 말이 되기는 하는데 내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거랑 다른 내용을 썼으면 얘는 나한테 반항하나?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걷대요. 근데 이런 식의 채점 방식이 학생들의 다른 종류의 생각, 다양한 생각,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생각을 억누르고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못했다는 거예요. 이 책을 읽기 전까지는. 근데 그 책을 읽고서 아, 내 채점에 문제가 있구나. 그걸 처음으로 자각을 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또 다른 교수님은 수업 시간에 막 이제 그 칠판에다가 이거는 내가 지금 10년째 가르치고 있는 이론이야 하면서 막 이렇게 칠판에 판서를 하면서 가르치고 있는데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학생 중에서 어떤 학생 한 명이 손을 들더니 아, 교수님 근데 저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하면서 다른 의견을 제시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당황스러웠대요. 왜냐하면 그 교수님은 이미 이거를 10년째 가르치고 있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10년째 여기에 이의가 없었던 거예요. 다른 종류의 생각이 한 번도 없었던 건데 걔가 다른 종류의 생각을 얘기를 하니까 이게 굉장히 당황스러웠대요. 근데 더 당혹스러웠던 거는 끝나고 나서 연구실에 가서 혼자 생각을 해봤는데 걔 말이 상당히 일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아, 이게 뭐지? 약간 자존심도 상하면서 근데 당황스러우면서 근데 이걸 내가 어떻게 아무튼 그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이제 얼마 후에 글로벌 기업에서 이제 어떤 해외 글로벌 기업에서 한국 지사인가 봐요. 학생을 2명을 추천을 해달라고 했대요. 그래서 요 다른 종류의 생각을 한다고 하는 요 삐딱한 애하고 4.0 넘는 되게 모범적인 애하고 둘을 추천을 해줬대요. 근데 둘을 추천을 해줬는데 한참 지나고 나서 그 회사에서 이 삐딱한 애에 대해서는 근데 이 삐딱한 애는 참고로 학점이 낮았대요. 왜냐하면 내 수업만 삐딱한 게 아니라 다른 수업도 다 삐딱해가지고 교수님들한테 아무튼 다 좋은 평가를 못 받고 아무튼 그런 상황이었는데 한참 지나고 나서 그 글로벌 기업에서 이 삐딱한 애에 대해서는 극찬을 하고 그 다음에 그 4.0 넘는 애한테는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너무 이상해서 이게 서울대 출신인데 아니 다 애들이 괜찮을 텐데 왜 어떤 한 애에게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극찬을 할까? 그랬더니 이제 그 글로벌 기업에서 하는 얘기가 이 삐딱한 애는 매 회의 시간마다 자기의 의견이라는 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4.0 넘는 애는 계속 대기하고 있대요. 누군가가 뭔가를 시킬 때까지. 근데 우리 글로벌 기업에서는 저런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 틀리든 맞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어쨌든 끊임없이 자기 의견을 내고 그것이 이제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하는 거지 계속 대기하는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과연 서울대에서 점수를 잘 줘가지고 내보낸 애는 글로벌 기업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서울대에서 삐딱하다 그래가지고 점수를 낮게 내보낸 애는 글로벌 기업에서 극찬을 받고 아 도대체 우리가 어떤 능력에 A4를 주고 있는 거지? 막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